김광삼 변호사님, 잠시 후에 이 시점과 관련돼서 지금 여야 간의 논쟁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 이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산시장 집무실로 해당 여성을 불러서 컴퓨터를 가르쳐달라라는 명목으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이 그 안에선 강제추행이 벌어졌고 여성이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 여성은 울면서 뛰쳐나왔다는 거죠. 오거돈 시장이 처음부터 그러한 불순한 목적을 갖고 여성 공무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부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시장이 왜 20대의 시청 공무원을 왜 집무실을 호출해요? 그리고 컴퓨터를 왜 가르쳐달라고 합니까? 그 자체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정치 생활하면서 본인의 보좌진들, 보좌관들 많거든요. 되게 이제 시장실할지요. 이제 도지사실 가면요. 굉장히 궁궐 같아요. 엄청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시장실을 들어가기 전에 보면 비서랄지 그런 사람들이 한 4-5명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히 이제 수행비서들은 대부분 젊어요. 예. 그래서 컴퓨터에도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 컴퓨터 알려달라고 하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떤 컴퓨터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도정과 관련된, 아니 시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 국장급 밑에서 실무진이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컴퓨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SNS랄지 아니면 인터넷 관련된 것을 몰라서 물을 수도 있지만, 왜 밑에 있는 공무원을 불러서 호출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느냐. 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들어서 이제 5분이라고 했는데,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자체가 사실은 오거돈 시장이 말했지만,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예. 정말 컴퓨터를 배우려고 했으면 30분, 1시간이 지나야 하잖아요. 예. 근데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추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로 5분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다룰 수 있으나 오히려 그 5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거돈 시장의 범죄의 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다 한다면 컴퓨터를 배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울면서 나갔다는 것 자체는 의도적으로 불렀고 들어오자마자 강제추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성범죄 관련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검찰에 계실 때도, 네, 예. 변호사 계실 때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울면서 뛰쳐나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유력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 소극적 강제추행과 적극적 강제추행이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은큼하다는 표현을 쓰죠. 어떤 상급자로서 하면서 추행이 긴 듯 아닌 듯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명백히 강제추행에 해당이 되는데, 적극적 추행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울면서 뛰어나갔다는 것은 소극적과 적극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 상대방은 시장, 대한민국에서 제2도시의 시장이라는 그런 권력자와 내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부산 성폭력 상담소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결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을 한 다음에 오거돈 시장의 정무팀하고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제 가해자들의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권력 있는 가해자의 특징은 이걸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직위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니면 경제적 그런 걸로 회유를 해서 없던 걸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죠.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피해자 마음을 다듬으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본인이 시장제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고 외부에 이게 발설되지 않도록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묵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증도 하고, 또 공증한 이후에도 오거돈 시장이 공증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제보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결국 오거돈 시장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반성을 해서 한 게 아니고 피해자의 어떤
뭐 거기에 대한 항의 이런 거에서 불가피하게 시장직을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보면 또 이제 사태의 어떤 기자회견도 보면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강제추행의 성격 자체가 뭐 소극적, 적극적을 떠나서 모두 다 범죄지만 검찰 네. 출신의 시각은 이것은 여러모로 검토해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일 수 있다라는 견해를 주신 건데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던 공증 부분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도해 드렸는데 고승덕 변호사님, 네. 공증 이게 좀 독특해요. 보통 뭐 성폭력, 성희롱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공증한 다음에 나중에 뭐 사퇴하고 이런 건 별로 유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명백하게 지금 인정을 정말 이건 단순한 확인서도 아니고 그 공증사무실 가서 누구나 이건 오거돈 시장이 자필로 인정했다고 하는 이거밖에는 그 명확한 이런 사실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우는 이 공증이라는 건 참 드문데 그럼 왜 그런 공증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은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증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여직원이 울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거기서는 이제 노출이 됐고 나중에 뭐 그 이 여직원의 남자친구가 또 시청 가서 난리를 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해 사실을 감추기는 너무나 이제 명백하게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증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할 테니까는 뭔가 너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뭔가 이제 그 오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공증함으로 인해서 오거돈 시장이 다급하게 얻어내려고 했던 그게 뭔가 그건 결국 시장 사퇴를 당장 하지 않고 미루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내고라고밖에 볼 수는 없죠.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추론을 좀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왜 사퇴를 늦추려고 했느냐 부분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오 시장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그 불리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써주고 공증해주면서 그 대신에 당장 조치는 취하지 말라.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 의도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예. 보충자로 잠시만요. 요 부분은 아직 뭐 정확하게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고승덕 변호사님의 어떤 합리적인 개인적 추론이라는 네. 부분을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선 변호사님. 이제 공증 자체가 좀 다른 사건은 좀 특이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아무튼 무마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러면 사태의 시점 이런 것을 4월 말까지 하는 걸로 뭐 얘기한 걸로 언론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과연 이 사람이 사퇴를 할 것인지. 예. 사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나를 마치 피해자인데도 꽃뱀처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증에서 오거돈 시장이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남겨두면 사퇴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본인에게 피해가 없고 나중에 뭐 수사가 됐건 아니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어떤 진술 번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제 공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분명한 팩트는 오거돈 시장이 해당 피해 여성에게 사퇴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오거돈 시장이 자꾸 사퇴 시점을 안 하고 미루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던 시점은 7일인데 사퇴를 한 것이 어제였으니까 사퇴가 굉장히 지연이 됐다라고 피해 여성은 느낄 법한 시점이라는 것은 명백한 팩트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인 쟁점인데요.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